이 이야기는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잠들지 못한 이야기, 제1차 세계대전, 잊혀진 지옥의 기록. 인류 역사상 최초로 전 세계가 전쟁에 휘말린 사건, 제1차 세계대전은 많은 이들에게 제2차 세계대전에 비해 덜 주목받는 전쟁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2차 대전이 항공모함, 전투기, 전차 등으로 상징되는 현대전의 이미지와 결합되어 있는 반면 1차 세계대전은 참호와 총검, 그리고 구식무기들이 중심이 되는 모습으로 다가오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정반대였습니다. 이 전쟁 역시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의 희생과 고통을 동반한 참극이었으며 인류가 경험한 가장 참혹한 지옥이었습니다. 당시 유럽 각국의 군 지도부는 무모하고 비효율적인 전략으로 병사들을 끝없이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습니다. 기관총이 지키고 있는 참호를 향해 수만 명의 병사들이 돌격했고 단 하나의 전투에서만도 수십만 명이 목숨을 잃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전차는 아직 실험적인 단계에 머물렀으며 주된 전투 방식은 총검을 든 백병전이었습니다. 여기에 폐를 녹이는 독가스까지 사용되며 참호 속에서는 전염병과 쥐떼가 창궐하여 병사들의 삶은 말 그대로 지옥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약 3,200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력 충돌을 넘어 병사들에게는 살아있는 지옥이나 다름없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벌어진 세계 대전의 전말을 하나씩 짚어보며 그 참혹한 현실을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1차 세계대전의 직접적인 계기는 잘 알려져 있듯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태자 부부가 사라예보에서 세르비아계 청년에 의해 암살당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른바 사라예보 사건이죠. 하지만 제1차 세계대전이 왜 벌어졌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사라예보에서의 암살 사건만으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전쟁은 여러 복잡한 국제 정치적 요인이 얽히고 설킨 끝에 발생한 결과였습니다.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은 19세기 말 독일의 급부상에서부터 비롯됩니다. 당시 독일은 지금과 같은 단일 국가가 아니라 프로이센이라는 군사 중심의 강국을 중심으로 통일을 이루어가고 있었습니다. 철혈제상 비스마르크는 전쟁과 외교를 통해 오스트리아, 프랑스를 차례로 꺾었고 마침내 독일 제국을 탄생시켰습니다. 통일 이후 독일은 스스로 유럽 강국의 중심이라는 자부심을 갖게 되었고 세계 무대에서 패권을 장악하고자 하는 욕망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독일에는 지리적 약점이 있었습니다. 유럽 대륙의 중앙에 위치한 탓에 서쪽에는 프랑스, 동쪽에는 러시아라는 두 강대국이 자리하고 있었죠. 비스마르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주 정교한 외교 전략을 펼쳤습니다. 프랑스를 외교적으로 고립시키고 러시아와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위기를 관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러시아와 함께 삼재 동맹이라는 외교적 구도를 형성하게 되었죠. 이 삼재 동맹은 겉보기에는 안정적이었지만 내부적으로는 상당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발칸반도라는 전략적 지역을 두고 오스트리아와 러시아가 치열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지역은 원래 오스만 제국의 지배 아래 있었지만 제국이 점차 쇠퇴하면서 민족주의가 고조되었고 여러 민족이 독립을 요구하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슬라브 민족의 중심국가인 러시아는 이들 민족의 자립을 지지하며 세력을 확대하려 했고 반대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자국 내 슬라브계 주민의 독립 움직임이 확산될 것을 우려하여 발칸 지역에서의 러시아 확장을 견제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오스트리아와 러시아는 삼재 동맹이라는 이름 아래 손을 맞잡았지만 발칸을 둘러싼 이해관계에서는 날카롭게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발칸은 언제든지 큰 전쟁의 도화선이 될 수 있는 유럽의 화약고로 불릴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불안정한 유럽 정세 속에서도 비스마르크는 교묘한 외교술로 평형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1890년 비스마르크가 독일의 황제 비렐름 2세와의 갈등 끝에 실각하게 되면서 모든 것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황제 비렐름 2세는 비스마르크의 신중한 외교 노선을 거부하고 독일의 국력을 과시하는 팽창 정책을 강행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이전에 비스마르크가 신중히 유지해온 외교적 동맹과 균형을 무너뜨렸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독일은 점차 고립되기 시작했고 러시아는 독일과 결별하며 프랑스와 손을 잡았습니다. 여기에 독일의 해군력 증강의 위협을 느낀 영국까지 프랑스, 러시아와 협력하면서 삼국 협상이 성립되었습니다. 독일이 두려워하던 양면 포위가 현실이 된 것이었습니다. 또한 비스마르크의 주도하에 균형이 유지되었던 발칸반도에서의 평화도 사라졌습니다. 오스트리아는 발칸반도를 자국의 세력권으로 편입하고자 했고
러시아는 같은 슬라브 민족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강력히 반대하였고, 이 긴장은 결국 사라예보에서 폭발하게 됩니다. 1914년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가 보스니아의 수도 사라예보를 방문했습니다. 이 지역은 얼마 전 오스트리아가 병합한 곳이었고, 세르비아계 민족주의자들 사이에서는 반발이 극심한 상태였습니다. 황태자 부부가 사라예보를 방문하던 중 세르비아 민족주의 단체 소속의 암살자에 의해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황태자 부부가 사망하면서 오스트리아는 이 사건을 빌미로 세르비아에 선전포고를 하기로 결심했고, 러시아는 즉각 세르비아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오스트리아는 독일의 군사적 지원을 요청했고, 독일은 동맹의 책임과 세계 패권을 위한 계산 끝에 이를 수락하였습니다. 그렇게 유럽 정세는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은 전쟁을 피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후 러시아의 동맹국이자 자신의 적국이었던 프랑스에게 선전포고를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해왔던 군사 전략을 꺼내 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슐리펜 작전이었습니다. 이 작전은 독일 참모총장 알프레드 폰 슐리펜이 고안한 전략으로 독일이 양면전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마련한 일종의 속전속결 작전이었습니다. 이 전략의 핵심은 간단했습니다. 먼저 서쪽의 프랑스를 신속하게 무너뜨린 뒤 다시 병력을 동쪽으로 이동시켜 러시아와의 전쟁에 대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프랑스와 독일 사이에는 벨기에라는 중립국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슐리펜 작전은 이 벨기에를 통과해 프랑스를 우회 공격하는 전략을 전제로 하고 있었으나, 이는 국제법상 중립국 침해로 간주되는 심각한 도발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작전의 속도와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중립국인 벨기에를 무단으로 통과하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이는 곧 영국의 참전으로 이어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벨기에는 1839년 런던 조약을 통해 영국의 보호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독일의 침공은 영국에게 전쟁 명분을 제공해준 셈이었습니다. 1914년 8월 4일 독일군이 벨기에 국경을 넘어 침공을 개시하면서 유럽 전역은 일제히 전쟁의 불길에 휩싸이게 됩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 헝가리는 중앙동맹국이라는 이름으로 묶였고, 프랑스, 러시아, 영국은 연합국으로 전선을 형성했습니다. 초기에는 독일군이 벨기에와 프랑스를 향해 빠르게 진군하며 우세를 점하는 듯 보였습니다. 당시 독일군은 최고 수준의 훈련을 받은 병사들과 세계에서 가장 조직적인 참모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기관총과 중화기를 활용한 밀집 기동 전술은 적들에게 큰 공포를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독일의 예상과 달리 벨기에의 저항은 완강했고, 프랑스군 역시 급하게 병력을 동원해 방어선을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영국군까지 참전하면서 상황은 복잡하게 전개되었습니다. 특히 마른강 전투에서 프랑스와 영국 연합군은 독일군의 진격을 저지하는 데 성공했고, 이로 인해 슐리펜 작전은 결국 실패로 돌아가며 전쟁은 장기전의 양상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이후 양측은 서부 전선에서 참호를 구축하며 서로를 향한 공격과 방어를 반복하게 됩니다. 이로써 제1차 세계대전의 상징이 되는 참호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양측 병사들은 땅을 파고 깊은 구덩이를 만들었고, 참호는 수킬로미터에 걸쳐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어선은 전쟁을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장기전과 소모전을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양측은 불과 몇 미터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 수천 명의 병사를 희생했고, 전선은 몇 년 동안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참호 속에서의 삶은 문자 그대로 지옥이었습니다. 땅속은 항상 젖어 있었고, 비가 오면 진흙탕이 되어 병사들은 무릎까지 빠지기도 했습니다. 참호에는 쥐, 벼룩, 이, 그리고 병원균들이 들끓었고, 이로 인해 참호족이라는 괴저성 질병이 유행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발의 포탄이 쏟아졌고, 간헐적인 야간 습격과 독가스 공격은 병사들을 끊임없는 공포 속에 몰아넣었습니다. 전우의 피와 살점, 썩어가는 시체, 비명소리, 병사들의 오열은 그곳을 살아있는 지옥으로 만들었습니다. 병사들의 정신상태는 극도로 악화되었고, 당시에는 전쟁 신경증이라 불리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급속히 퍼졌습니다. 그러나 당시 군 지휘부는 이를 겁쟁이의 증세로 간주하며 치료는커녕 총살로 응징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세계 1차 대전의 잔혹함은 참호전뿐만 아니라 화학무기, 즉 독가스 사용에서도 나타났습니다. 1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만 해도 전투는 주로 총검과 기병 중심의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병사들이 방독면을 갖추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양측 모두 치명적인 화학 무기, 즉 독가스를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참혹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방독면을 갖추지 못한 병사들은 독가스에 노출되며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질식으로 호흡이 멈추거나 눈이 실명되고 피부가 지식여지는가 하면 내부 장기가 서서히 녹아내리는 참상을 겪어야 했습니다. 독가스는 병사들에게 보이지 않는 죽음으로 큰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당시 전장에는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파괴력을 지닌 무기들이 대거 등장하며 참혹함을 더했습니다. 기관총은 순식간에 수백 명의 병력을 쓰러뜨릴 수 있었고, 곡사포와 대포는 멀리 떨어진 적을 향해 무차별적인 포격을 가함으로써 참호 속 병사들에게 끊임없는 공포를 안겨주었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 등장한 초기형 전차와 비행기는 아직은 완성도가 낮은 무기였지만 전쟁의 양상을 서서히 바꾸기 시작한 상징적인 존재였습니다. 전차는 철로 덮인 몸체를 앞세워 참호를 짓밟으며 돌파를 시도했고, 비행기는 처음에는 정찰 용도로 활용되다가 점차 폭탄을 떨어뜨리거나 하늘에서 직접 싸우는 데까지 사용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무기들의 등장은 전장을 한층 더 끔찍하게 만들었고, 인간이 서로를 파괴하는 방식도 더욱 무자비하고 참혹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전쟁이 이어진 1916년부터 1917년까지는 1차 세계대전의 가장 참혹한 시기로 기억됩니다. 이 시기의 대표적인 전투로는 솜 전투와 베르댕 전투가 있습니다. 이 두 전투에서만 각각 100만 명 이상이 희생되었으며 전선은 단 몇 킬로미터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은 더 이상 전략이나 전술로 승부를 보는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물자와 인력, 정신력의 소모를 통해 상대를 먼저 붕괴시키는 지구전으로 흘러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양측 국민들의 피로감도 점점 극에 달했습니다. 병사들은 계속해서 사라졌고, 그 자리는 젊은 학생들, 농민들, 심지어 중년층까지 메우기 시작했습니다. 후방에서는 식량 배급이 시작되었고, 여성들이 공장과 농장에 투입되며 가정을 지켜야 했습니다. 이 전쟁은 전선과 후방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괴롭혔고, 유럽 대륙 전체를 넘어 지구 전체를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시 유럽 국가들은 아프리카, 아시아, 중동의 식민지를 다수 보유하고 있었고, 이들 식민지 역시 전쟁에 동원되었기 때문이죠. 영국과 프랑스는 인도, 알제리, 세네갈, 베트남 등에서 수많은 병력을 징집해 유럽 전선으로 보내야 했습니다. 심지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 대영 제국의 자치령들도 자국 병사들을 파견하였습니다. 독일 역시 아프리카 식민지에서 전투를 벌였고, 태평양의 여러 섬에서는 일본이 독일의 점령지를 공격하며 아시아 전선이 형성되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벌어진 세계 대전이었습니다. 이 전쟁은 단순히 유럽 열강들 간의 세력 다툼에서 비롯된 갈등을 넘어 전 세계를 휘말리게 만든 초유의 참사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전쟁의 흐름을 완전히 뒤흔드는 결정적인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미국이 전쟁에 참전하기로 한 것입니다. 미국은 전쟁 초기에 중립을 선언하며 관망하던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미국 역시 점차 그 영향권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1915년 독일 잠수함이 영국 민간 여객선 루시타니아호를 격침시키며 1200여 명의 민간인이 사망했고, 그중 미국인 승객 128명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미국 내에 큰 충격을 주었고, 미국 국민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여기에 더해 1917년 독일이 멕시코에게 미국을 공격하면 영토를 되찾게 해주겠다는 진모만 전보 사건이 공개되면서 미국은 결국 독일에 선전포고를 하게 됩니다. 그해 4월 미국은 공식적으로 전쟁에 참전하였고, 이는 전세에 결정적인 전환점을 가져왔습니다. 미국은 당시 이미 급격한 산업화를 이룩한 신흥 강대국이었습니다. 전쟁에 참전하면서 수백만 명의 병력과 막대한 물자를 유럽에 보내기 시작했고, 이는 지쳐가던 연합군에게 강력한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미국 병사들은 서부 전선에 배치되었고, 뛰어난 장비와 신선한 사기로 독일군에게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동시에 미국이 제공한 막대한 군수 물자와 경제적 지원은 프랑스와 영국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탱해주는 결정적인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이미 오랜 전쟁으로 인해 피폐해졌던 두 나라는 탄약과 식량, 의료 물자, 심지어 군사 장비까지 부족한 상황이었지만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에 다시 전열을 가다듬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회복은 곧 전선에서의 전투력 회복으로 이어졌고, 연합국의 반격은 점차 본격화되었습니다. 반면 독일은
내부적으로 식량난과 경제적 파탄, 민심의 이반이라는 삼중고를 겪고 있었습니다. 미 해군의 해상 봉쇄로 인해 무역이 마비되었고 민간인들은 굶주림에 시달렸으며 병사들은 점점 사기를 잃어갔습니다. 결국 이 모든 흐름은 독일이 수세에 몰리게 되는 원인으로 작용했고 전쟁의 주도권은 완전히 연합국 측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1918년 봄, 독일은 마지막 도박에 나섭니다. 루덴도르프 공세라 불리는 이 총공격은 초기에는 일부 성과를 거두었으나 결국 미국과 연합군의 반격에 의해 실패로 돌아갑니다. 같은 해 여름부터 가을에 이르기까지 연합군은 지속적인 반격을 가하며 독일을 서서히 밀어붙이기 시작합니다. 독일 내부에서는 굶주림과 반정부 시위, 병사들의 탈영과 반란이 확산되었고 제국은 더 이상 전쟁을 지속할 여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결국 1918년 11월 11일 오전 11시 독일은 항복 문서에 서명하였고 4년 3개월간 이어진 제1차 세계대전은 공식적으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전쟁이 끝난 후 유럽은 더 이상 이전의 유럽이 아니었습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완전히 해체되었고 오스만 제국은 터키를 제외한 모든 영토를 잃으며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독일 제국은 카이저 비렐름 2세가 망명하면서 공화국으로 전환되었고 러시아 제국은 공산주의 혁명으로 붕괴되었습니다. 즉, 이 전쟁은 4대 제국의 몰락이라는 전례 없는 결과를 남기며 세계 정치 지형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수천만 명의 목숨이 사라지고 수억 명의 삶이 상처를 입은 이 전쟁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세계전쟁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세계 각국은 이 전쟁을 통해 국제협력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됩니다. 그 결과 탄생한 것이 바로 국제연맹이었습니다. 비록 그 한계와 실패는 명백했지만 훗날 유엔 기반이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습니다. 1919년 전쟁을 종결짓기 위한 베르사유 조약이 체결됩니다. 하지만 이 조약은 평화를 위한 약속이라기보다 승자에 의한 가혹한 징벌로 더 기억되고 있습니다. 독일은 전쟁의 모든 책임을 지도록 강요당했으며 막대한 배상금과 영토 상실, 군비 제한 등 가혹한 조건을 수용해야 했습니다. 독일 국민들은 이 조약을 굴욕이라 느꼈고 이는 훗날 히틀러와 나치가 부상하는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결국 제1차 세계대전이 남긴 상처와 여러 문제들은 결국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더 큰 비극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역사는 한 번의 전쟁으로 끝나지 않고 그 교훈을 제대로 배우지 못할 때 반복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화와 협력을 위한 노력은 끊임없이 이어져야 하며 과거의 아픔을 잊지 않는 것이야말로 미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세계 1차 대전은 이렇게 끝이 나지만 히틀러와 나치가 불러온 끔찍한 재앙, 세계 2차 대전에 대한 영상도 조만간 업로드할 예정이니 저희 채널을 구독하셔서 다음 영상도 재밌게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잠들지 못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다들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